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한 해 아프리카 짐바브웨로 해외 봉사를 다녀온 군유스코 18기 단원 박동현입니다. 네, 저는 저희 친누나를 통해서 해외 봉사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누나는 2017년 한 해 인도로 해외 봉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누나가 해외 봉사를 갔다 오고 난 뒤에 누나가 들려주는 인도에서 겪었던 체험담을 들으면서 저 또한 해외 봉사를 가고 싶다는 꿈이 생겼고,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난 뒤 저도 1년 동안 해외 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미국이나 핀란드 같은 선진국으로 해외 봉사를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봉사 워크숍에서 짐바브웨 선배 단원들이 들려주는 체험담을 듣게 되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배 단원들이 정말 행복해하고 정말 좋았던 경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이왕 갈 바에 그냥 어려운 나라로 가자라는 마음이 생겼고, 짐바브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짐바브웨를 갔을 때 정말 한국인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짐바브웨 경제였는데요. 제가 처음에 짐바브웨를 갔을 당시 식빵 한 줄에 1본드 정도 가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식빵 한 봉지에 40본드로 물가가 40배나 오르면서 정말 제 주위에 있는 주민들과 또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정말 아팠는데요. 그렇게 물가가 하루하루 폭등하는 상황을 보면서 저 또한 이해할 수 없었고 마음이 정말 참 많이 아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기였는데요. 제가 처음에 짐바브웨를 갔을 당시 전기가 잘 들어오고 플러그를 꼽으면 항상 전기를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전기공사에서도 더 이상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점점 전기가 끊기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나중에는 밤 11시 정도에 전기가 들어와서 새벽 3시 정도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원들은 전기가 들어올 때를 기다려서 그때마다 전자기기들을 충전을 해야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참 많이 이해가 안 됐고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석유 공급이 잘 안 되었다는 것인데요. 짐바브웨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자 남아공에서 석유 수입을 해오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유소에 가도 기름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저희 집에 있는 차가 기름이 떨어져서 직접 주유소에 가서 꼬박 이틀 동안 기다리면서 기름이 오기만을 기다렸었는데요. 그렇게 짐바브웨에 있으면서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 제가 정말 한국에 있을 때는 플러그를 꼽으면 전기가 들어오고, 또 주유소에 가면 기름을 넣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정된 국가에 살면서도 저는 정말 행복하고 감사함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한국에서 정말 부유하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짐바브웨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인상 깊었던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바로 무전여행이었습니다. 하루는 지부장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전여행을 갔다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희들에게 현지인 친구 1명과 한국인 2명을 팀을 짜주셔서 저희들이 직접 도시를 뽑아서 그 도시까지 갔다 오는 여행이었는데요. 처음에 저는 어떻게 돈 없이 여행을 다녀올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걱정을 껴안고 여행을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그 도시를 갈 때 저희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줬고, 히치하이킹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어디 가냐고 물어보기도 해주고, 직접 그 도시에는 가지 않지만 저희들에게 타라고 하시면서 저희들의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처음에 도착한 곳은 쾌쾌라는 도시였는데요. 쾌쾌라는 도시는 차로 무려 6시간 동안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쾌쾌에 도착했을 당시 밤 8시 정도였는데요. 그 당시 저녁도 먹지 못했고,
또 숙소를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오늘 밤은 어디서 자야 하지라고 걱정을 하면서 마을 입구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한 할머니께서 저희들에게 다가와 주시면서 저희들에 대해 물으시고 오늘 저녁에 잘 곳은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 할머니께서 그러면 오늘 우리 집에서 머물고 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할머니 집에서 저녁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무전여행 이후로 3번 정도 더 무전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3번의 무전여행 동안 한 번도 숙소를 잡지 못해 밖에서 잔 적도 없었고 또 밥을 먹지 못해서 굶은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처음 보는 외국인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신 이 짐바브웨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했고 그들이 준 사랑과 그들이 준 마음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네, 저는 짐바브웨 말고도 말라위, 남아공, 에스와티니를 갔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특히 에스와티니와 남아공은 저희들이 차로 직접 이동을 했습니다. 차를 통해 이동을 하면서 그 광활한 초원의 아프리카 초원의 자연들을 또 볼 수 있었고 또 그 초원에서 뛰노는 사슴과 흑멧돼지, 원숭이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저희들이 TV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자연과 동물들을 제 눈으로 생생하게 직접 볼 수 있어서 정말 기억에 남았고 또 밤에는 정말 쏟아질 것 같은 은하수들이 저의 눈에 가득 메웠었는데요. 저는 아직도 그 밤하늘의 별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자연의 아름다움과 또 동물들이 이 아프리카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해외 봉사를 가기 전에 많은 걱정들을 했습니다. 과연 그 나라에 가서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또 그 나라의 음식은 제 입맛에 맞을지에 대한 걱정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짐바브웨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제 한계를 부딪히는 일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계를 하나하나 뛰어넘으면서 제 스스로 변화되는 모습도 보였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 해외 봉사를 가고 싶지만 많은 걱정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한 발짝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도전을 하시고 또 해외 봉사를 갔다 오게 되신다면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정말 많은 행복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에게 짐바브웨란 활주로입니다. 제가 짐바브웨에 있으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겨내는 순간들이 저에게 활주로가 되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짐바브웨란 활주로입니다.